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글자편에서는 지난 사자성어편에서 만났던 글자죠. 격식격처럼 각각각을 포함하고 있는 글자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각자의 윗부분은 뒤저울 치라는 글자로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오는, 그러니까 각자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글자를 포함한 오늘의 새로운 글자들 소개할게요. 난이도는 6급, 준호급, 5급. 글자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엔 각각각의 위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또 오른쪽, 아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왼쪽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하게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글자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이 글자는 길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각각각, 그리고 왼쪽에는 발족이 있네요. 발족자는 신체의 일부분인 발을 나타내는데요. 구성을 살펴보면 입구자에 그칠지자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칠지는 발자국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입구,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발자국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발족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본래 글자는 바로 빨간색으로 쓰여진 이 글자인데요. 붓으로 쓸 때는 형태가 살짝 변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길로에서 보이는 이 글자는 붓으로 쓸 때의 발족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도 하고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데요. 발족자와 각각각자가 더해지면서 각자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길로자가 쓰이는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과 진로인데요. 노선 먼저 살펴보면 노선에서는 바로 줄선자입니다.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의 그 노선인데요. 버스와 지하철이 정기적으로 가는 그 길 지점들을 연결해보면 선처럼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뜻 때문에 줄선자를 보시면 왼쪽에 실사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진로입니다. 여기서 진은 나아갈 진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의미하죠.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손객이라는 글자고요. 여기서 손은 우리 신체의 손이 아니라 손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손님객자라고도 부르죠. 이 글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각각각 위에 모자 같은 것이 씌어져 있는데요. 이 글자는 집, 면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부수명칭으로는 갓, 머리라고도 불려요. 이 집면자의 면이라는 도금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집이라는 개념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집을 뜻하는 한자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집가, 지부, 집주, 집실, 집택 이런 글자들에서 집면자를 볼 수 있죠. 간머리 부수 집면자를 좀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집의 지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굴뚝과 집을 감싸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집면자와 각각각자가 더해져서 손님이란 뜻이 되는데요.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본래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식구 또는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손님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각각각자를 활용해서 각자 다른 곳에서 집으로 온 손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시 보겠습니다. 객석과 객지인데요. 객석의 석은 자리석이죠. 손님이 앉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참 고생이 많네 할 때 쓰는 객지에 이 객자가 쓰이는데요. 여기서 지는 땅지. 손님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성립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머무는 곳을 객지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의 뜻 알아볼까요? 떨어질 락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도 각각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위에는 풀초가, 그리고 왼쪽에는 물수가 보이는데요. 역시 이 글자들도 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풀초는 이렇게, 물수는 이렇게 생겼지만 붓으로 쓰이면서 그리고 다른 글자들과 결합하면서 변형이 된 것이죠. 떨어질 락자 위의 세 글자를 결합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풀이 각각 흩어져 물처럼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풀이 각각 흩어져 물에 떨어진다.
사실 두 가지가 다 그게 그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떨어질 낙자에 이 세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예시 보도록 할게요. 낙선과 낙엽. 선거가 있을 때 낙선 운동도 함께 전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낙선에서는 선거의 선인 바로 가릴 선입니다. 가리다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리다는 구별하고 골라내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낙선은 안타깝지만 떨어질 낙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지는, 패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시 단어는 가을의 대명사인 낙엽입니다. 여기에는 떨어진 잎이기 때문에 입엽자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함께보다는 각자를 좋아하는 각각 각자와 만나봤습니다. 길로의 발족, 손객의 진면, 떨어질 낙의 물수와 풀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사자성어 편으로 돌아올게요.